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춘천은 영하 12도, 파주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네요. 요즘에 저도 집에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먹어야 할 음식 있잖아요. 집에서 미꾸라지탕, 추어탕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미꾸라지를 사가지고 해먹는 집은 드물잖아요. 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서 이제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해먹을 수도 있지만은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서 먹는데, 나도 식당에 다녀보지만은 그 메뉴판에는 가격이 8,000원인데 9,000원을 받는다. 9,000원을 쓰는데 10,000원을 받는다. 메뉴판에는 가격을 그렇게 써놓고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도 안 해요. 1,000원이 올랐습니다 하고는 결제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이제 손님이 먼저 물어야 이제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서비스업이잖아요. 식당도 메뉴판을 제대로 그 가격을 제때 바빠서 써놓지 못하면은 8,000원 하던 게 9,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결제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 식당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1,000원이 올랐다고. 자기들도 미안하니까 아마 얘기를 안 하는 거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휴대폰에 찍히는 거 보고 얘기를 안 한 것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손님한테.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것도 자기 생각하고 손님의 생각 위주로 생각해야지, 조그마한 그런 경우가 생겨도 손님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수단을 너무 손님이 많고 가게가 잘 돼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를 내가 허다하게 봅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집에 와서 이제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메뉴판을 밥 먹기 전에는 8,000원이라고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집에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9,000원이다. 그러면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 1,000원이 더 올렸는지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기 싫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또 식당에 가니까 가격은 이제 그전에는 제대로 탁탁탁 했는데 또 그 결제를 조금씩 인상해가지고 카드를 얼른 수가 긁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맨날 다니다 보니까 믿고 휴대폰을 잘 안 보잖아요. 맨날 휴대폰에는 띵동 하면서 소리 오지만은 즉시 보나요? 보는 게 좋겠지만은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동네 아니나 어디 멀리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2만 원짜리 먹었는데 20만 원이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잘못 입력이 됐다고. 정말로 실수를 했는지 고의 쪽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2만 원짜리 먹었는데 20만 원이 결제가 됐으니까 그럼 차를 타고 다시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영수증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처도 없지. 뭐 식당 상호도 기억이 잘 안 나지. 그러니까 먹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카드에 좋지 못한 점이 있어요. 현금을 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8,000원이나 그러면 받을 때 10,000원짜리 내면은 거실로 주는 돈이시니까 대만에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카드를 긁으면은 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덜어 생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손님 관리 차원에서 그 소소한 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경기가 나빠서 장사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 이렇게 나중에 한탄하지 말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상 가격으로 딱딱 해주고 아니면 메뉴판을 교체를 좀 늦게 했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8,000원 하던지 1,000원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끊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말하기 싫으면은 간판을 교체하든지 메뉴판에 그렇게 해야지. 조그마한 소소한 일 때문에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그거 그래요. 그런 경우도 저도 카드를 사용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영수증을 안 받았는데 영수증을 꼭꼭 받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영수증 그것도 받으면은 또 가게도 손해고 받는 사람도 뭐 별로 좋지 않잖아요. 받아가지고 버리고 확인하고 귀찮으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내가 한 7, 8년 전에는 그 카드를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12,000원이 결제가 돼가지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막무가나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가는 그런 가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가게는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는 집이 장사가 망하지 계속 할 수 있겠나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했겠지. 그래 가서 잘못되시면 다시 또 반환하고 그렇게 해다와. 그러면 네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해주면은 다행인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뺑뺑뺑 도로 치면서. 그래서 내가 카드사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은행 이런 데다가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난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뻔뻔하고. 세상에 장사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상도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동네에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 영양탕 개고기라고 하는데 개고기 장사를 앞으로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개고기 장사하는 집에 가서 이제 보신탕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보신탕도 아직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삼계탕도 팔더라고요. 그 전에 삼계탕 안 팔았는데 이제 개고기 끊어지면은 삼계탕을 팔라고 아마 삼계탕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업종 변화가 많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은 얼마 못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해 먹지 못할 음식이 있잖아요.
추어탕을 미꾸라지 사다가 해먹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된장찌개나 뭐 라면 끓이고 뭐 간단한 뭐 그런 요리는 집에서 하기 쉽지만은 뭐 떡이라든가 이런 거는 집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떡 같은 건 또 가게나 나가서 사 먹고, 두부도 그렇잖아요. 두부 같은 경우에 집에서 반찬을 해 먹는 사람이 있나요? 전부 다 사서 먹잖아요. 저는 원래 강릉 사람이라 강릉에는 초당 두부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협이나 이 마트 같은 데도 강릉 초당 두부를 공급을 해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 가게 가니까 강릉 초당 두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생겨서 국민들이 건강이 많이 나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라면이 개발되기 전에는 라면이라는 게 없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라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즉석으로 먹는 음식이 개발이 거의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 요즘에는 뭐 즉석에서 먹는 인스턴트 식품이 많잖아요. 라면 말고도 뭐 수없이 많지요. 그런 걸 이제 먹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당뇨병이 많이 온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찐빵은 옛날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큰 솥에다가 찐빵을 쪄서 팔고, 그런 거는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직접 팔고 하니까. 그렇게 팔고 이제 뭐 감자젓이라든가 뭐 이렇게 파전 이런 거 붙여서 팔고, 그렇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게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라면도 없는 시대에 살아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당뇨병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 근데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각종 음료수, 이제 여러 가지 음료수가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옛날 되면 많이 생겨서 그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이 많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옛날 사탕이라고 지금에도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개눈깔이라고 했습니다. 개 눈같이 생겨서 개눈깔이 좀 사와. 초코파이 이런 것도 없었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냥 알사탕이라고 해서 개눈깔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 우리는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학교 출입문에서 파는 설탕을 녹여서 파는 있잖아요. 그런 걸 사 먹고 그렇게 했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의 그 식품들이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개발이 안 돼서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공해가 많이 없고 천연적으로 생산된 식품들이 대부분 많았다. 저는 강릉에서 살았지만 강릉에서 이제 강릉 시내에 가면은 전부 다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은 사람들이 머리에 이고 와서 팔아요.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농사 지은 그런 농산물, 가지라든가 호박, 오이 이런 걸 팝니다. 그 때문에도 가공식품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질병이 많이 생긴다. 젊은 사람 소아 당뇨병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음식의 발달이 그렇게 가공식품으로 많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병도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되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먹어보면 맛있죠.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밥하기 싫고, 요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면은 라면 한 2개, 계란 넣고, 끓여. 그래서 먹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한 끼를 떼죠. 밥하기 싫으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족이 없고, 혼자 사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는 혼자 살면, 여자들은 음식을, 잘하고 맨날 하던 거니까, 음식을 갖추어서 먹겠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해서 먹었지. 여자도 아이들 전부 다 출가하고 남편도 죽고 혼자만이 싱글로 산다 그러면은 갖추어 먹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냥 라면이나 떼먹고 한 개 꺼내서 한 끼 뗀다 그런 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실조가 걸린다는 얘기죠. 각종 병이 많이 생겨요. 내가 가끔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좋지 못한 것도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옷 같은 것도 잘 사입지 않고 많이 줄입니다. 뭐든지 경기가 나빠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은 없지, 물가는 오르지,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영시업자들도 서민적으로 장사를 해야 돼요. 고급형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돈 잘 벌고 경기가 좋아할 때는 비쌀수록 잘 팔리고 고급 영업을 해야지만은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된다. 그때는 그랬어요. 옷 같은 것도 유행 따라 다 바뀝니다.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철 지났다. 유행 지난 옷을 어떻게 입어야 이러면서 멀쩡하고도 버립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장사하는 트렌드도 바뀌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먹거리라든가 다른 장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가격 경쟁력이 있게 그렇게 이제 싸게 어떻게 하면은 싸게 공급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서 다른 가게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이겨야지만은 살아남습니다. 똑같은 가게들이 많잖아요. 음식점도 잘 된다고 그러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장사가 안 되면은 너무 많이 생기면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될 만큼 가게 수는 줄어들고 장사가 해서 먹고 살 만큼 식당만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그것도 가격만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게도 적당한 숫자,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게 수도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수요 공급이라고 그러면은 뭐 가격에 대해서만 수요 공급이라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가게수, 그 다음에 그 뭐 이발소 아니면 뭐 음식점, 뭐 가게 종류가 많잖아요. 가게 수도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게 수도 적정 수준으로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으면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끝까지 가격 경쟁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가게보다 이제 가격이 좀 적게 받는다. 그래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좋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이걸 벌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폐업하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게의 그 숫자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요. 가게 수가 많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요즘에 그 살기 어려운데 그 옛날 그 고급 음식점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는데 요즘에는 거기 고급 음식점이 장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아주 고급 음식점도 그렇지만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하는 그 음식점들도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가격을 많이 이때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가격이 좀 다운되면서도 질이 괜찮은 이런 음식점들이 이 불경기에 딱 맞다. 그리고 미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 바버샵이라고 해서 그 남자 전용 그 이용소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시설을 잘 해놓고 커트 한번 하는데 4만 원씩 받는 데가 있잖아요. 좀 더 수준이 높은 시설, 기술을 가지고 이용 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바버샵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지요. 근데 그 커트 하는데 4만 원씩 주고 할 사람이 있나요? 불경기에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 바버샵보다는 그 시골 이용사들이 더 잘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죠. 커트하는데 그 바버샵 같은데 고급 남자 전용 이발관에서 하면은 커트 하나에 4만 원, 5만 원씩 하는데 거기 갈 사람이 누구 있어요? 늙은이들은 더욱더 돈이 없잖아요. 젊은 층도 불경기에 그런 데 갈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골 뒷골목에 있는 때가 찌들은 그런데 5천 원짜리 커트하는데 5천 원 아니면 3천 원 하는데 그런 데 가서 깎는다는 얘기지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스타일은 조금 차이가 있을 망정.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에는 잘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다 줄입니다. 여복하면은 그 사람이 다 줄인다고 해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먹는 거는 줄이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먹는 것까지 줄인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그런데 비싼 데 가서 그 비싼 옷을 사고 그 다음에 그 비싼 고급 음식점에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가서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그런 데는 잘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동산 중개업도 경기를 많이 타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없으면은 그 가게세도 못 냅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옛날에 그 부동산 중개사 하는 사람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 수사하고 잡아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안 돼가지고 6개월인가 1년치기 가계세를 못 내서 밀려 있더라.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 봤어요.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게. 경기를 많이 타요. 부동산도. 경기 타는 업종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미용사, 이용사 같은 경우는 머리는 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개업보다는 그 경기를 좀 덜 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서울 종로 같은 데 가면은 그 옛날에 내가 가보니까 3,000원씩 했습니다. 2010년도, 2005년도 갔을 때는 종로 그 노인 집합소, 종로 3가에 가면은 이발하는데 3,000원, 4,000원이에요. 요즘에 옛날에는 이용사, 미용사에서는 그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 자율화가 되기 이전에는 국가가 가격을 딱 정해줬습니다. 국가에서 이용사는 머리 깎는데 만 원이다. 그러면 전국에 어디를 가나 다 10,000원이에요. 시골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찌든 때 묻은 보잘것없는 이발소에 가도 10,000원이고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요금을 완전히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그 가격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금 자율화가 이제 법으로 시행됨으로써 이용사든 미용사든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2,000원씩 받겠다. 나는 머리 깎는데 10만 원씩 받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서비스 요금 자율화 방침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목욕탕 요금이나 이발 요금이나 뭐 음식점이나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10원만 받겠다 해도 됩니다. 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로 3가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음식점도 가도 싸요. 여기 음식점에 가면은 보통 비싼데, 종로 3가 가면은 이발하는데 4,000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도 올려서 5,000원 하더라고요. 5,000원짜리 그 비용을 5,000원짜리 받는 데가 있나요? 동네에 이발소도 없습니다. 다 10,000원,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그 노인들은 서울 종로 3가에 다 갑니다. 서울 종로 3가에 저도 가봤습니다. 종로 3가에 가면은 그 탑골공원 그 담장 옆에 점심을 공짜로 무료 급식소가 있잖아요. 그 밤에 11시만 되면 줄이 쭉 섭니다. 오늘은 300명까지 받겠다. 그렇게 안 하면은 줄이 완전히 몇백 미터까지 서기 때문에 안 되겠죠. 다 동이 나서. 일찍 가서 그렇게 선다는 얘기예요. 여자들도 서 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저도 한번 어떻게 하느냐 해서 서 봤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혼자 살면서 제대로 갖추어서 못 먹는 사람은 거기는 완전히 괜찮습니다. 거기서 먹고 이발도 공짜예요. 그리고 그 음식값도 쌉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장사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알고 주변에 이발소, 모든 영업 시설, 영화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은 다 돼 있는데 엄청나게 싸다는 것이요. 싸요. 하다못해 연애하는 것도 쌉니다. 우리가 룸살롱 이런 데 가면 몇십만씩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몇만 원만 있으면 연애를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모든 것이 다 싸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도 올라와요. 연애하는데 몇만 원이 된다, 이게. 그리고 음식값도 싸다. 여간비도 싸다. 그래가지고, 지방에서도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 삽니다. 여간비가 거기 싸요. 영화도 2, 3천 원이면 영화를 봅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노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니까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모든 서비스 영업들이 싸요. 그러니까 싸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는 뭐 지하철도 공짜니까 여기저기서 다 소문이 나서 몰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발소, 저도 이용사 자격증이 있지만은 이발소 들어가 보면은 단 5분에 다 깎아냅니다. 이 5분에 5천 원씩 벌어요. 보통 여기 동네 같은 데 가면은 제대로 커트 하려고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깎아야 한 15분이에요. 15분 정도 걸립니다. 15분 정도 걸려서 9,000원, 뭐 8,000원, 만원 받는다. 그렇지만은 종로상가에 가면은 5분에 한 사람씩 깎아냅니다. 그러면은 10사람만 깎아도 5만 원이잖아요. 그 한 사람 가지고 2, 30분 동안 하면은 돈 벌 수 있나요? 못 봅니다. 그냥 바리깡으로 딱 그냥 밀어대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능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5분, 7분 걸려도 잘 깎아요. 오래 깎으면 안 되잖아요. 의사들도 수지 계산을 위해서 3분 진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사들도 7분 이내에 다 깎아야 된다. 그래야 5,000원 받고 영업이 가능하지. 그 5,000원씩 받고 20분, 30분을 들여서 가위로 그냥 열심히 깎으면은 20분, 15분 걸립니다. 그렇지만 바리깡을 다 들이대고 하면은 5, 6분 만에 딱 깎아와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커트하는데 10,000원, 15,000원 주고 하루에 들어앉아서 10명을 받는 것보다 수입이 낫다는 얘기죠. 10명을 받아봐야 15만 원이잖아요. 보통 이용사 가게가 좀 괜찮다 하는 데는 하루에 10명씩만 들어오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15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450만 원 꼴이잖아요. 평균. 맞죠? 그러니까 15,000원씩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10명만 오면 하면 10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5, 35,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이면 괜찮죠. 그렇지만, 15만 원 벌려면은 종로상가에서는 5분에 깎아내야 됩니다. 5분에. 여기서 15분에 깎는다. 그러면 5분에 깎으면 3명 깎잖아요. 5, 35, 15분 딱 됩니다. 여기서는 컷하는데 15,000원이다. 그런데 종로상가에 가는데 5분에 깎아야 된다는 얘기죠. 5,000원씩 받으면 3명을 깎아내야 된다는 얘기. 15분 만에 5, 35 되잖아요. 15분 만에 3명을 깎아야 한 사람 깎는 15,000원을 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3분 진료하는 것도 그 수익 계산에 맞춰서 시간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 종로상가에도 5, 6번 5분 이내로 깎아야지만은 수입을 보장해요. 그러니까 5분씩 깎으면은 15분에 3명 정도 깎으니까 동네에서 10,000원, 15,000원 한 사람을 깎는데 15분 걸린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 깎을 때 여기는 3명을 깎아서 수입을 챙겨야 한다.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괜찮죠. 종로상가에서도 동네에 10명이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싸니까 가죠. 지금에 뭐든지 경기가 안 되는데 돈 많이 드리려고 하나요? 세끼 먹을 거라 이제 줄이다
건강을 해치는 먹는 것까지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끼만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판에 무슨 머리를 지금 커트하는데 15,000원, 10,000원 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지하철이 공짜잖아요. 지하철이 공짜인데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이 있는 노인들은 다 종로 상가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거기 가면 또 연애도 몇만 원 해요. 늙어서 냄새 난다고 누가 여자가 연애하자고 하면 하나요? 안 합니다. 그 돈이 많아서 고급 룸살롱에 가서 연애 좀 하자고 해도 아이고 젊은 사람들하고 다 늙어봐서 냄새 나는데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너가 가 그렇게 하지 누가 거기 가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룸살롱에서 50만 원 주겠다. 한 70, 80대 되는 캐캐먹은 늙은이 와가지고 50만 원 주겠다. 똑같은 손님이라 해도 누가 갈라 하겠어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자들도 싫어합니다. 네가 가라. 나 안 받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부대집을 하게 돼요. 나이 먹으면. 그렇지만 종로상가 가면 그게 아니에요. 다 노인이니까 그런 차별은 없죠. 그 이제 몇만 원 주고 이제 연애 좀 하자 그러면 이제 그 바깥 아줌마들이 아이고 오케이 오세요. 내가 잘 아는 모텔을 아는데 모텔에 가도 쌉니다. 모텔에 가도 싸요. 모텔 값이 비싸면 누가 싸겠어요? 한두 시간 빌려주는 대실 호텔료가 보통 이 동네라든가 한강 주변 모텔 그런 모텔은 한두 시간 빌려주는데 4, 5만 원 합니다. 요즘에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2만 원씩 했는데 요즘에는 3, 4만 원 해요.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비싼데 종로 여관이 비싼데 거기 가서 연애할 수 있나요? 거기도 쌉니다. 여관비가. 노인들이고 연애하러 왔다. 싸게 해다가 알았어요. 그 단골 여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 많이 끌고 오면 되지. 다른데 뜸하게 오는 거 이발소가 똑같아요. 2시간씩 오래 있지 말고 한 3, 40분 만에 끝내. 그렇게 빨리 하고는 이제 시간을 따집니다. 그것도. 그런 시간당 6,000원, 10,000원씩 받아도 여러 손님만 오면은 그 여관도 큰 돈을 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그래요. 시간 개념으로 일반의 비싼 가격을 완전히 복구를 한다는 얘기죠. 여관이 보통 일반 여관에서 1시간 빌려주는데 2, 3만 원 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을 따지죠.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라. 그래서 빨리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지 뭐든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몰려요. 음식값 싸지. 그 다음에 영화 구경도 몇천 원이면 하지. 이발도 몇천 원이면 하지. 연애도 몇천 원이면 하지. 좀 일찍 가가지고 줄을 서면 또 공짜도 얻어먹지. 그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도 올라온 노인을 봤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이 최고다. 아무리 제2의 도시 부산에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서울의 노인 집합소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게 바로 수입의 동력원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많이 모이는 데가 우리 전국에서 있나요? 서울이 가장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지가 그런데 이제 장사를 일부러 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용소, 미용소들은 동네에서 15,000원, 2만 원씩 받아도 하루에 3명도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게세 내기도 힘들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종로 상가로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 가면 너무 많아요. 가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용사는 많이 봤는데 미용실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미용소가 있는지 없는지. 대개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옵니다. 대개 보면 여자도
여자는 없어요. 거의 노인들이 한 100, 거의 90%가 남자입니다. 여자 노인들도 가끔 보지만은 대개 보면 그 이용사다, 이발사들이고 미용실은 내가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 따라서 그 가게의 그 생존 전략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